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남아공 변이 덕분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소파이도 덩달아서 여러 악재와 함께 하락을 한 느낌인데요. 이 시점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과연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하게 된다면 소파이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지가 궁금한 건데 과연 실적은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코로나가 정점이던 시기에 나왔던 관련 기사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가 혹시라도 다시 한번 심해지고 락다운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닥칠지에 대한 걸 예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디지털 뱅킹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겠지만 락다운이 혹시 된다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은행 지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파이로의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이미지 보여드리면 코로나가 굉장히 정점이었던 시기의 데이터입니다. 소파이가 다행히게도 플러스이긴 합니다. 성장이. 다만 로빈후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건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당시에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줍줍한다고 증권사 계좌 만들고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다들 주식 매수하고 뭐 토론하고 이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파이가 다행히도 플러스였다는 게 좀 안심인데 그래서 같은 정도의 데미지를 입더라도 소파이는 마이너스는 아니다.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엿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마이너스였던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냐면 해외 여행이 제한되고 이주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외화를 다루는 외화를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악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파이는 여기에서는 좀 자유롭죠. 그리고 대출 관련 기업은 어느 정도 잘 방어했고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승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출을 해주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성장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역시 4월달 기사인데요. 작년 4월입니다. 네.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인데요. 대유행 기간 동안 디지털 뱅킹이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JD 파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30%는 이전보다 모바일 뱅킹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뱅킹 이름이 BBVA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 사상 최고의 로그인을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로그인이 늘었다는 거고요. 4월 기준으로 해서 3월보다 16%더 많은 로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달 만에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었다는 거고요. 이 당시에 설문조사에서 4대 은행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19년도 평균 63%에서 20년도 현재 72%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무려 1년 만에 이렇게 거대한 정말로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이 은행들도 9%의 성장을 했다는 건데 조금 더 규모가 작고 완벽히 디지털 뱅킹으로 운영이 되는 소파이나 기타 등등 업체들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6%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모바일 뱅킹을 쓴 사람이 6%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유입이 나쁘지 않고 분명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역시 이것도 그 당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를 토대로 그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에 보여드렸던 30%와 거의 같은 수치인데요. 소비자의 40% 이상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모바일 뱅킹 앱이나 웹사이트 사용을 늘렸다고 했고요.
이 표가 제가 이전에 갈릴레오 영상 만들면서 얼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비중을 소파이가 계속해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학자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한번 주거래 은행을 정하면 은행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동이체 걸려 있는 거 바꾸는 것도 귀찮고 여러모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 고객층들을 잡고 이 고객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면 소파이가 확보할 수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조금 얘기 샜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이 온라인 뱅킹을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젊은 세대는 훨씬 더 모바일 앱이 유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용량을 늘린 설문조사 응답자는 놀랍게도 정말로 대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이 내용은 역시 같은 의미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재정 관리나 아니면 디지털 뱅킹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경제가 어렵고 내가 당장 쓸 돈이 없어도 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소파이가 단순히 이체하고 투자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개인의 일생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산을 관리하고 또 신용을 관리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파이의 가치가 충분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42%가 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파이의 여러 가지 캐시백이나 기타 등등의 서비스가 역시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좀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소비자의 61%가 팬데믹 기간 동안 자금 관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디지털 뱅킹의 도구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의 거의 절반이 디지털 뱅킹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더 증가하고 좋아질 건 분명한데 혹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가 퍼진다고 하더라도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소파이에게는 나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네. 다만 약 30% 정도는 디지털 뱅킹과 현재 전통적인 뱅킹 서비스죠. 이것들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아직까지는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져올 파이가 많다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디지털 뱅킹을 좋아하는 쪽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소비자의 거의 절반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은행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죠. 왜냐하면 밖을 나가기 좀 어렵고 여러모로 은행도 문을 안 열 거고 네, 이런 환경이 된다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질 거다. 다만 주가는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선호도와 관련해서 편의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시간 절약 등등을 꼽았습니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정리해 보자면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네. 길게 보신다면 어쨌든 주가의 실적을 따라갈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코로나가 심했던 이때도 소파이는 성장을 했으니까 코로나가 그때만큼은 아니겠죠. 어떻게 오건 간에 뭐 그때만큼 진짜 공포감이 심하지 않을 텐데 걱정할 필요가 있지만 성장을 할 거고 언젠가는 이 실적에 맞춘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고요. 네, 소파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